제가 곧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삿집에서 엽기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친구가 옷 정리를 도와주기로 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짜장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평소에도 맨날 떡볶이 하면서 놀려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찐텐이었습니다. 아니 이삿날에 짜장면도 아니고 짜장 떡볶이라니. 제가 난리를 쳤더니 한술 더 떠서 엽기 짜장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단종된 걸 어떻게 먹냐고 하니까 직접 만들어달라고 하길래 이걸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못 만드냐면서 제 자존심을 박박 긁어대는 거 있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엽기 짜장 떡볶이가 단종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찾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댓글, DM으로 다시 먹고 싶다며 울부짖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당장 원본이 옆에 있다고 해도 그 맛을 비슷하게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미 단종된 떡볶이 맛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런데 또 제가 누군가요? 떡볶이 하면 저 하면 떡볶이 아니겠어요? 엽기 떡볶이 재료 제가 구해왔습니다. 먼저 핵심 재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중천면가사의 볶음춘장, 그리고 라드유, 불맛 베이스 소스, 오뚜기 짜장 분말, 생양파 농축액, 마지막으로 생강가루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왔냐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호텔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전문 정보에서 국내 식품 검색란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제품명에 엽기 짜장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위쪽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은 짜장 분말이고 아래쪽에 주식회사 코리아푸드 제품은 짜장 소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두 제품을 잘 섞어서 배합하면 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금방 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주식회사 코리아푸드의 짜장 소스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스 회사는 소매가 아니라 업체에만 납품을 하는 소스 도매 업체였던 거예요. 결국에 남은 방법은 딱 하나로 성분표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공격 제품 돼지고기 100%는 그냥 돼지고기를 뜻하는 거니까 쉽게 준비할 수 있었고 정제수는 물이니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의 나열인데 춘장은 브랜드명까지 나와 있어서 다행히 인터넷 서칭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춘장이 일반 중식 전문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평소 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라드유는 리뷰 좋은 제품 중 아무거나 선택했고, 생양파 농축액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식품원료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식품원료 사이트는 실제로 식품 연구개발하는 연구실에서 소비되는 재료들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불맛 베이스가 난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화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제품이라면 앞서 본 중천면과 춘장처럼 브랜드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불맛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같은 이름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몰라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같으면 비슷한 맛이라도 내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냥 구매해버렸어요. 그리고 생강분은 생강가루 쓰면 되고 L글루탐산 나트륨은 이온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리아푸드의 소스였고 거기에 오뚜기 짜장 분말까지 준비하면 일단은 기본 재료 조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니 재료만 알면 5원이었고요. 배합을 모르는데 심지어 조리법도 몰라요. 제가 믿을 거라고 과거에 리뷰했었던 저의 영상 속 맛 설명들과 이미 저 멀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제 미각분이었습니다. 막막해서 한 5초 벙쪄있다가 몰라 그냥 만들어봐 하고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일단 무조건 계량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저울에 춘장, 라드유를 넣고 적정량 녹여준 뒤 물, 짜장 분말, 분말 베이스, 양파 농축액, 이온을 넣어주고 떡과 어묵을 넣고 잘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맛을 봤는데요. 맛이 너무 다른데? 근데 한 10번쯤 배합해보면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더 끓이면서 싱거우면 춘장이나 짜장을 더 넣고 감칠맛이 부족하면 불맛 베이스를 더 넣어가며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사 준비 생각까지 겹치면서 이것들 언제 다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시피 연구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사 준비까지 해야 한다니 그 순간 스트레스가 2배로 폭발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사를 정말 자주 해봐서 이사 준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집도 옮기고 사무실도 옮기느라 매년 짐 싸고 업체 구르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느라 해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짐 싸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그동안 몰랐던 게 억울할 정도로 이사 준비 걱정이 반으로 줄었어요. 우선 최대 9개 이사업체 견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일일이 알아볼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업체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도 사기꾼 이사업체를 잘못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풀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짐스 어플을 사용하면서 실제 고객들의 리뷰와 평점을 확인할 수 있는 덕분에 평점 낮은 순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하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갔습니다. 또 이사를 하다 보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짐싸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안심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 준비는 한결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떡볶이 레시피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N번째 도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스케줄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씩 시도했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비슷한 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엽떡짜장의 핵심은 진한 춘장 맛과 자극적인 짜장 품의 밸런스가 맞물리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오는
묵직한 불맛 베이스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나긴 여정 끝에 싱크로율 90% 이상의 떡볶이 양념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잘 기록한 대로 양념장을 만들어가면 돼요. 순장 100g, 오뚜기 짜장 분말 120g, 불맛 베이스 80g, 양파 액기스 20g, 미원 4g, 생강 4g, 물 100g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약 3번 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 때깔 미쳤다. 참고로 이번 이사는 어플을 통해 견적받은 9곳 중에서 최종 2군데를 선정해 세부 견적을 비교했고요. 두 업체 모두 직접 집으로 방문해 견적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그중 한 곳은 사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견적서를 작성해 주셨고 이사 당일에도 직접 와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믿음직스러워서 이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가 다른 곳보다 17만 원이나 저렴한 견적을 내준 것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고요. 이사 당일에는 제가 지정한 시간에 오셔서 안전하게 짐을 빼주시고 새로운 집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이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친구들과 뒤풀이 타임이죠. 자, 이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레시피를 선보일 차례입니다. 팬에 라디오 10g 정도를 넣고 다진 돼지고기 200g을 잘 볶아줍니다. 그리고 고기에 피케가 가시면 특제 소스 140g에 넣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어서 물 600ml, 떡 600g, 어묵 100g을 넣고 대파와 양배추까지 넉넉하게 넣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그리고 센 불로 10분 이상 끓여주며 간을 보고 입맛에 맞게 양념이나 물을 가감해주면 됩니다. 냄새부터가 달라, 냄새부터가. 어때요? 색깔 끝내주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기 계셨다면 냄새 맡자마자 와, 엽떡짜장이다 하셨을걸요? 그리고 엽떡 분위기 제대로 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엽떡 그릇에 완성된 떡볶이를 담아내고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동그랗게 올려주며 떡볶이표 엽기짜장 떡볶이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고생한 친구들을 위해서 과일이며 튀김이며 다각까지 한 상 차려냈고요. 야, 어때? 비주얼 진짜 똑같지? 미쳤지?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완전 냄새 완전 똑같아. 나 진짜 노력했다고. 이걸 진짜 했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먹어. 널 위한 거니까 너가 먼저 먹어. 우와, 대박.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딱 맛있어. 맛이 진짜 똑같아.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진짜 맛있어. 내 친구가 떡볶이니라서 너무 좋아. 아니, 나 지난 이사 때 거의 사기당했었거든. 나 재작년에 사무실 이사했었잖아. 근데 그때 이주 시기가 엇갈려가지고 이삿짐을 다른 곳으로 빼놨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넣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같은 짐을 한 달에 2번을 옮겼어야 했어. 근데 내 상황을 그 이사업체가 듣더니 두 번째 이사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총 100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야 뭐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하셨던 분들이 하면 더 깔끔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이사 끝나고 두 번째 이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이사업체 사장님이 본인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없다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구두상으로만 오고 간 거라서 나도 할 말도 없고 한번 짐 옮겨본 사람이니까 더 수월하게 하겠거니 하고 그냥 진행을 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뒤에 갑자기 이 이사했던 두 건의 영수증이 다 취소 처리된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알아봤다? 그랬더니 이 이사업체 사장님이 세금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대박. 이 본 명의였던 사람은 갑자기 세금 폭탄에 맞아서 그 영수증 건수를 다 취소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전화했더니 둘 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막 배째는데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큰 돈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사기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 어떻게 뭘 믿고. 그니까 해야 뭘 돼. 믿고 해 진짜. 너무 짜증난다니까. 한잔해. 이사 축하해. 고마워. 아, 맛있다. 짜장 떡볶이랑 막걸리지. 근데 이게 왜 단종됐던 거지? 진짜 맛있는데.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오히려 단종돼서 오리지널이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똑같지 않아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똑같은 겨. 먹다 보니까 옛날에 시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진짜? 완전. 완전 성공적이네. 근데 확실히 재료가 잘 들어가니까 맛있어. 풍미가 고급스럽지, 짜장 풍미가. 맛있다. 마지막 띵. 짜장인 밥이지. 밥 못 참잖아. 비벼. 비벼. 집에 근데 김치 있어? 없죠.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지. 치킨에 손이 안 가네. 손이 안 가. 야, 근데 밥 미쳤다, 진짜. 밥 왜 이렇게 맛있어? 밥이 진짜 찐이다. 그러게. 너무 맛있어. 자, 사이좋게 한 입씩 나눠 먹읍시다.